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3D 웍스 데스크탑 고급 설정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어떤 거 했었죠? 자, 한번 그림을 보면 같이 해볼까요? 자, 설정에서 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레이어 높이, 그 다음에 노즐 온도, 베드 온도, 채우기 밀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레이어 높이는 층을 한 층 쌓는 그 높이를 설정하는데요. 보통 0.4mm 노즐은 0.2mm를 기본으로 하고요. 좀 더 디테일하게 뽑고 싶다 했을 때는 0.1mm를 합니다. 0.1mm 단 0.2에서 0.1이 되니까 출력 시간이 2배 늘어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있었죠? 예, 노즐 온도. 우리말로 이제 번역됐으니까요. 노즐 온도인데 실제로 큐라나 이런 데 한글 번역되지 않으면은 보통 뭐 프린팅 템퍼러처 이렇게 나오는데 예, 필라멘트를 녹이는 온도입니다. 그래서 PLA는 대부분 다 한 200에서 220도면 되고요. 신도처럼 전용 필라멘트를 쓰는 경우에는 한 200도, 한 200도에서 한 205도 정도만 설정하셔도 충분히 예, 출력이 가능합니다. 단 메이커봇하고 모멘트라고 하는 회사에서 나오는 제품들은 지금까지 제가 써본 경험으로는 PLA도 230도가 기본 온도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용하기 전에, 즉 필라멘트를 넣기 전에 필라멘트 보빈에 보면 이제 둥글게 말려 있는 까만색이나 뭐 투명한 색깔이죠. 예, 필라멘트가 감겨 있는 그 케이스라고 해야 될까요? 그 보빈 옆면에 보면은 아마 설정 온도가 얼마라고, 녹는 온도가 얼마라고 나와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그걸 꼭 확인하시면 되는데 보통 챔버형이라고 하죠. 케이스 있는 스타일들은 대부분 한 200도에서, 최근 경향을 보면 한 200도에서 한 200도에서 한 210도 정도 잡으시면 되고요. 케이스가 없이 이제 오픈형이라고 하는 거죠. 엔더3 같은 오픈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내 환경에 따라서 조금 더 온도를 높여 주시는 것도 예,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나왔던 게 뭐죠? 베드 온도입니다. 베드. 히트 베드라고 하죠. 조형판입니다. 조형판을 따뜻한 제가 전기장판이라고 보통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예, 이 전기장판의 온도를 얼마로 하느냐는 거죠. PLA는 한 60도 정도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ABS는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서 한 90에서 100도를 잡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쓰는 신도리코 같은 경우에는 60도만 잡으시면 되는데 어느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이런 분들이 계세요. 아니 가르쳐 준 대로 60도에 설정을 했는데 배드에 안 붙어 있고 계속 떨어집니다. 왜 이렇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이 경우는요, 배드를 관리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 PLA는요, 70%가 전분이고요, 30%가 석유화학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70%라 하더라도 30%는 뭐죠? 석유화학 제품입니다. 즉 녹여서 만드는 본드나 이런 게 들어가 있다는 거죠. 예, 쉽게 표현을 하자면요. 그러면 바닥에 조형판에 계속 얘가 붙어요. 그럼 뭐죠? 이게 기름이 묻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쉽게 표현하면 기름이 묻어 있습니다. 그럼 기름이 묻어 있으면 어떻게 되죠? 예, 한 번씩 닦아 주셔야 돼요. 닦아 주셔야 되는데 안 닦으니까 어떻게 되죠? 계속 기름때가 쌓이는 거죠. 그러니까 온도를 높여주더라도 얘가 좀 붙어 있어야 되는데 잘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히트베드라고 하죠. 조형판을 잘 사용하는 방법이 뭐냐고 하면 한 번씩 뭐 그 물티슈를 한 번씩 닦아주시거나 아니면 그 다이소나 이런 데 보면 기름때를 제거하는 티슈를 팝니다. 예, 그걸로 한 번씩만 닦아주시더라도 충분히 오래도록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채우기 밀도. 자, 채우기 밀도는요, 라면 상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만약에 마트에서 라면을 이렇게 한 박스 사왔습니다. 그 안에 뭐가 들어가 있죠? 예, 라면이 들어가 있죠. 라면을 빼버리면 뭐가 남죠? 빈 상자입니다. 자, 오늘 설명할 게 사실은 외벽 두께인데요. 라면 상자 안을 어떻게 채울 거냐입니다. 예, 라면 상자 안, 즉 내가 만드는 출력하려고 하는 어떤 모델의 껍데기, 설정하는 껍데기 값을 제외한 속을 몇 퍼센트로 채울 건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잘 모르실 때는 한 20%를 기본으로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속을 꽉 채워야겠다. 그러면 당연히 100%입니다. 그런데 꽉 채우는 게 아니라 난 이걸 무드등으로 쓰고 싶어, 아니면 속을 좀 비워가지고 뭔가 다른 걸 하고 싶어, 저금통으로 쓰고 싶어 하면 어떻게 되죠? 예, 채우기 값이 당연히 0%가 되어야 됩니다. 0%라는 건 출력이 안 된다는 게 아닙니다. 내가 설정한 임의의 어떤 외벽,
껍데기 값이죠. 껍데기의 두께를 제외한 나머지 그 속 안쪽이죠. 안쪽 부분을 0%로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자, 세팅에서 오늘은 품질, 외곽, 기본 설정 옆에 보면 품질, 외곽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품질, 외곽을 한번 볼까요? 클릭하시면 바닥 레이어 두께, 바닥 레이어 선 굵기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서는 사실은 특별히 설정할 게 없어요. 근데 외벽 두께, 품질이 아니라 옆에 보면 외곽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외곽. 그래서 외벽 두께, 윗면, 아랫면 두께 요거 두 개만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자, 0.8로 돼 있어요. 외벽 두께도 0.8, 윗면, 아랫면 두께도 0.8. 사실 이 정도만 하더라도 충분히 출력이 잘 됩니다만, 자, 그러면 외벽 두께가 0.8인가 왜 0.8일까요? 자, 우리가 사용하는 3D 프린터의 노즐은 1.75mm 필라멘트가 들어가서 나오는 것은 0.4mm입니다. 즉 0.4의 배수로 잡으시면 돼요. 그러면 가장 얇게 할 때는 외벽 두께를 0.4로 하면 되겠네? 예, 맞습니다. 0.4로 하시면 되는데 문제가 뭐죠? 아주 가는 선이 이렇게 차곡차곡 쌓인다고 보면 어떻게 문제가 생길까요? 예, 완성되고 난 뒤에 출력이 종료되고 난 뒤에 제가 한번 딱 속을 비웠다고 한다면 제가 잡는 순간 잘못하면 부서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 0.8 외벽이죠. 좀 더 쉽게 표현을 하자면 라면 박스의 옆면이죠. 옆면. 윗면과 아랫면을 제외한 옆면이 어떻다고요? 0.8mm. 즉 노즐이 두 번 지나가는 거죠. 두 번 지나갑니다. 이렇게 두께를 하는데 그러면 윗면 아랫면. 즉 라면 상자의 윗면과 아랫면도 당연히 0.8 하셔도 돼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윗면 아랫면 두께를 보통 어떻게 바꾸느냐 1.2로 바꿉니다. 왜 1.2로 바꿀까요? 속을 채우는 거는 채우기 밀도가 5%든 10%든 상관없습니다. 속을 채울 때는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사위하고 큰 걸 뽑는다고 할 거예요. 라면 상자로 할게요. 계속 라면 상자로 이야기했으니까 라면 상자를 딱 뽑는데 이게 면적이 넓잖아요. 그러면 출력을 했을 때 윗면 아래면 속을 다 비운다면 속을 채웠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속을 비운다라고 했을 때 속을 비웠을 때 얘가 노즐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 중간에 서포터나 받쳐주는 게 없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이렇게 쳐져 버립니다. 0.8이면은 어떤 걸까요? 윗면 아랫면 두께는 사실 레이어 높이의 배수로 잡습니다. 그러니까 0.2니까요. 이제 0.8이면은 한 4번 왔다 갔다 하죠. 레이어가 층이 4개죠. 4개의 층을 쌓는 동안에 이렇게 쳐져버리면은 사실은 면적이 작으면 상관없습니다만 출력하는 면적이 넓다라고 한다면 사실 구멍이 사실은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6번 정도, 즉 1.2mm 정도 잡으시면 웬만큼 크기에서는 물론 속은 이렇게 쳐져 있을 수 있지만 내가 출력물을 딱 받았을 때 외형이죠. 바깥은 그냥 꽉 채워진 걸로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크기에서는 한 1.2mm 정도 주면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속도. 자, 속도 어제 말씀드렸는데요. 자, 프린트 스피드라고 하죠. 우리도 여기도 지금 프린트 속도라 되어 있는데 저는 40을 보통 많이 권합니다. 물론 최근에 나오는 기계들 중에 더 출력 속도가 빠른 장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 장비들을 기준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3D 프린터에서 사용한다고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한 40 정도면은 웬만큼 출력이 됩니다. 그러면 더 속도가 높아지는 경우보단 낮아지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출력을 하는데 자, 피라미드로 예를 들까요? 피라미드는 밑에는 바닥은 넓죠. 그리고 점점 올라올수록 어떻게 되죠? 면적이 좁아지죠. 바닥이 넓을 때는요, 사실 속도를 더 빨리 해도 됩니다. 그런데 점점 뾰족하게 모이는 이 지점이 됐을 때는 속도가 빠르다면 출력물이 향상이 제대로 안 나올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피라미드라고 했을 때는 좀 그렇긴 한데 어제 우리가 봤던 이 아이언맨으로 할까요? 자, 이 아이언맨에서 사실은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이 손가락 부분이에요. 손가락 부분.
예, 이 손가락 부분 때문에 속도를 좀 더 늦춰주는 게 좋습니다. 물론 이제 유료 프로그램이죠. 심플리파이 3D 같은 경우에는 내가 레이어에 따라서 설정을 따로 속도나 온도를 따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사실 편합니다. 근데 이제 일단 우리가 쓰는 이 프로그램에서는 그런 기능이 없기 때문에 예, 보통 속도를 40 정도로만 놓고 하시면 예, 웬만큼 출력이 됩니다만, 지금 보시는 아이언맨처럼 손가락이 좀 이렇게 잘 안 나올 것 같아 이런다면 예, 속도를 낮출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속도를 얼마로 할까요? 예, 보통 때는 40. 이거는 또 좀 자주 바꾸기 싫어,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예, 30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동 속도입니다. 지난 시간에 출력하는 영상에서 갑자기 한 지점을 막 그리다가 갑자기 얘가 천천히 움직이다가 순식간에 딱 갑자기 막 움직여요.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예, 그때 어떻게 되죠? 예, 이게 이동 속도입니다. 출력하고 상관없이 내가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이동할 때 속도입니다. 예, 빠르면 빠를수록 사실은 좋겠죠. 왜냐면 출력하고 상관없으니까 빨리 가서 또 그리고 또 빨리 와서 또 그리고 왔다 갔다 한다면. 예. 그런데 이렇게 되는 경우에 사실은 이 열 가소성 수지, 즉 재료를 녹여서 만드는 방식이다 보니까 형상이 뭐 수직으로 이렇게 쭉 올라가야 된다면 사실은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저는 어떻게 하냐면 프린터 속도의 2배까지만 설정을 합니다. 그렇다면 예, 60이 되겠죠. 속도를 60으로 할 수 있겠죠. 60만 하더라도 충분합니다. 사실은. 대신에 형상도 좀 잘 나오면서 빠르게 출력할 수 있으니까요. 물론 이제 최근에 어떤 더 최신 제품들을 보면 예, 속도를 빨리 해도 잘 나오긴 합니다만, 이제 우리가 사실 뽑는 거는 사용자마다 틀리잖아요. 어떤 사람은 작고 정교한 걸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큼직큼직한 걸 수도 있고, 그래서 대중을 잡을 수 없다 보니까 보통 저는 프린트 속도를 30 또는 40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동 속도를 예, 출력 속도의 곱하기 2, 즉 2배. 그러니까 지금 30으로 잡아서 60이 되겠죠. 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 첫 번째 레이어 속도를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레이어 속도 세 번째로 나옵니다. 세 번째 칸에 있죠. 첫 번째 레이어 속도가 왜 따로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냐면, 사실 첫 번째 레이어는 뭐죠? 대부분 예, 레프트 바닥 면 이제 출력 중간에 떨어지지 말라고 이렇게 판을 하나 더 깔아주는 거라 보시면 되는데, 지금은 이제 첫 번째 레이어 속도만으로 나오지만 사실은 초창기에 또 어떤 설정들이 있었냐면, 첫 번째 레이어 속도와 함께 첫 번째 레이어의 온도도 따로 있었습니다. 또는 특정 레이어까지 내가 설정해서 1번부터 뭐 몇 번, 다섯 번째 레이어까지는 속도를 얼마로 하고 온도를 얼마로 해서 출력을 하라 라고 설정을 할 수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실 레프트는 출력 후에 제거하는 거거든요. 제거하는 거기 때문에 출력물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단 출력하는 동안에 조형판에서 떨어지지 말라고 설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과한 온도, 내가 만약에 200도나 200도에서 출력을 해야 된다면 한 210도, 220도로 좀 더 많이 흐물흐물하게 녹여버리는 거죠. 그리고 바닥에 붙입니다. 그리고 속도도 천천히 움직입니다. 즉 바닥에 잘 붙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레프트가 끝나는 뭐 다섯 번째 레이어, 즉 여섯 번째 레이어부터는 뭐죠? 원래 속도. 즉 우리가 지금 같으면은 프린트 속도 30이죠. 30으로 잡아놓은 속도로 하도록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사슴 반지를 뽑을 때도 사실 잘 보면 30분 정도 걸려요. 30분 중에 대략 30분이라는 시간이 걸리는데, 그 30분이라는 시간 중에 거의 10분이 레프트를 까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어제 대충 우리가 설정했을 때 한 19시간 나왔었거든요. 아이언맨이 19시간 나왔으니까 좀 시간을 줄이고 싶어요. 그러면은 프린터도 잘 나와야 돼요. 다른 걸 손대는 게 아니라 첫 번째 레이어 속도를 20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20으로 바꾸고 한번 적용 그리고 확인해서 볼까요? 자, 적용하고 확인했습니다. 다른 거는 대부분 안 바뀌었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자, 이제 뭐죠? 이제 G코드 레이어 뷰로 들어가서 G코드를 생성했을 때 출력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G코드가 만들어지고 있고요. 슬라이싱 하고 있죠. 24시간으로 늘었어요. 왜 그랬죠? 프린트 속도가 40에서 30으로 줄었으니까요. 어쨌든 자, 이렇게 해서 자,
시간을 줄이거나 늘릴 수가 있습니다. 단 첫 번째 레이어 속도를 기억하셔야 될 게 첫 번째 레이어 속도가 빠르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느리다고 좋은 것도 아니에요. 내가 경험상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프린터가 이 정도면은 충분히 나올 거야라고 하는 사실 경험치가 좀 필요하긴 합니다. 자, 어쨌든 오늘은 뭐 했었죠? 기본적으로 세팅해서 볼까요? 자, 세팅에서 외곽에서 외벽 두께입니다. 외벽 라면 박스의 옆면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을 때 옆면 두께를 설정하는 것. 그 다음에 윗면 아랫면이죠. 윗면 아랫면 두께 설정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공간 있죠. 윗면 아랫면 옆면을 제외한 안쪽 공간이 바로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채우기 밀도 값이고요. 그래서 지금은 채우기 밀도 놔두고요. 외벽 두께와 윗면 아랫면 두께죠. 껍데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껍데기. 이 설정을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속도에서 프린트 속도, 이동 속도, 그 다음에 첫 번째 레이어 속도가 나옵니다. 자, 다시 프린트 속도는 형상을 만드는 속도고요. 이동 속도, 큐레아에서는 아마 트래블 스피드라는 말로 나올 건데요. 자, 이동 속도는 내가 A 지점에서 그리다가 B 지점으로 가서 다시 그리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뭐 황소뿔 같은 거 있잖아요. 뿔. 이쪽 이제 형상을 만들 때 상관없는데 뿔이 이렇게 나와 있으면 이쪽을 한번 그리다가 같은 레이어니까 이쪽도 그려야 되겠죠. 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속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속도도 설정하는 걸 어떻게 하면 좀 더 쉽냐면 출력 속도의 2배 정도만 잡으시는 게 좀 더 안정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첫 번째 레이어 속도. 보통은 이제 바닥 출력이 뭐 10분짜리 상관없어요. 막 20 몇 시간, 뭐 하루 이틀이죠. 한 48시간씩 걸리는 거는 출력하는 동안에 떨어지면 큰일 나잖아요. 사실은 그 들인 시간과 재료가 있으니까. 그래서 출력 속 첫 번째 바닥, 즉 레프트가 바닥에 좀 더 잘 붙어 있으라고 속도를 늦춰주는데 10이죠. 지금 10mm/s 정도로 하면 너무 느려서 사실은 출력 시간이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 출력 속도를 조금 타협을 보는 거죠. 속도도 조금 높이면서 바닥에 잘 붙을 수 있는 건 한 20 정도면 되는 것 같아요. 20 정도. 그래서 20으로 선택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확인을 했는데, 지난 시간에 했던 아이언맨을 하진 않고요. 다 같이 크롬 브라우저를 실행해서 이번에는